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10년을 손주들과 함께 춤추며 보낼 것인지,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화장실 가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류마티스 전문의로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의 유명 병원들에서 관절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살이지만 여전히 북한산을 관절 통증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파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 보십시오. 네, 바로 지금요. 일어서실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났습니까? 손으로 밀어야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단 1초라도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 구역에 계신 겁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여성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고관절은 너무 악화되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 통증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냥 좀 뻣뻣한 정도. 계단 오를 때 약간 불편한 정도. 이제 그분은 몸에 금속봉을 넣어야 하고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관절 염증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을 잃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유전 때문도 아닙니다. 실제로 연골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가 가벼운 무릎 통증이라고 생각하며 찾아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관절이 산처럼 연골을 갉아먹는 염증성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냐고 물으면 진통제를 먹고 더 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잘못된 접근이며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왜 일반 의사 대신 제 말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의사들은 환자 한 명당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씁니다. 그들은 통증만 가리는 소염제를 처방하고 그 밑에서는 진짜 손상이 계속됩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시골 마을의 한국 노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연구했고 관절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들에서는 80대, 90대 노인들이 밭에서 일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30년은 젊은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서양의학이 완전히 무시해온 항염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생강뿌리를 준비하고 섭취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관절 손상을 되돌리는데 도움을 준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 모든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타이밍, 그리고 생강의 치유 성분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배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91살이지만 여전히 통증 없이 발끝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서울에 처음 병원을 열었을 때 저는 고장난 기계처럼 비틀거리며 문을 통과하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나뭇가지처럼 뒤틀려 있었습니다. 무릎은 과하게 익은 과일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대부분이 이것이 단순히 나이 드는 대가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관절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관절염을 앓는 15,000명이 넘는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전통 공동체, 특히 전주와 안동 근처 시골에 사는 한국 노인들의 관절은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젊게 작동합니다. 그들의 비밀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생강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다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면, 앉았다 일어날 때 벽을 붙잡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구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관절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5년 안에 혼자 옷을 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절액 안에 갇힌 만성 염증입니다. 관절을 무늬 경첩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경첩이 녹슬고 더러워지면 무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사이의 공간이 염증성 화학물질로 가득 찹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연골을 갉아먹습니다. 연골을 산처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릴 때마다 더 많은 연골이 사라집니다. 일단 사라지면 일반적인 치료로는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항염증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에 신호를 보내 연골 조직을 재생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말리거나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이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생강차를 마시고 계신 겁니다. 제 환자 중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살이셨고 서울 성동구에 사셨습니다. 지팡이 2개를 짚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양쪽 무릎이 너무 부어서 30도 이상 구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통제를 다 써보셨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4번이나 맞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따님께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는데 아파트 계단을 더 이상 오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지시사항만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생생강 뿌리를 얇게 썰어서 정확히 80도의 물에 담그되 끓는 물이 아니라 정확히 12분 동안 우려내서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끓는 물은 활성 성분을 파괴합니다. 찬물은 제대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80도가 황금 온도입니다. 하지만 온도는 비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타이밍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는 이른 아침에 가장 높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천연, 한겸증 호르몬입니다. 이 코르티솔 최고치 시간에 제대로 준비한 생강을 섭취하면 진저롤이 한겸증 효과를 5배로 증폭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혈액 검사로 측정된 결과입니다. 박 씨는 이것을 정확히 따라하셨습니다. 아직 식단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직 운동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 요법만 하셨습니다. 3주 후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지팡이 없이 시장까지 걸어가셨다고 했습니다. 2달 후에는 쪼그려 앉아서 신발끈을 묶으셨습니다. 따님은 요양원 알아보던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생강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한 단계만 잘못되어도 모든 치료 효과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매일 이것을 봅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최 원장님, 저 몇 달째 생강차를 마시고 있는데 무릎 통증이 여전히 심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냐고 여쭈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생생강을 썰어서 끓는 물을 부어 일반 차처럼 마신다고요. 이 방법은 관절 보호에 필요한 바로 그 성분을 파괴합니다. 분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관절 내부의 윤활액인 활막액의 염증을 줄여주는 활성 성분입니다. 하지만 진저롤은 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섭씨 70도 이상의 물에 노출되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다른 화합물로 변합니다. 쇼가올도 소화에는 나름의 이점이 있지만 관절염 보호에 필요한 한겸증 능력의 80%를 잃습니다. 80%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시골 마을에서 기록한 전통적인 한국식 준비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정확한 온도는 섭씨 40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진저롤은 완전히 온전하게 유지되고 생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섭취 후 90분 이내에 혈류로 직접 흡수되어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생생강 뿌리 한 조각을 준비합니다. 병에 든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말린 생강 조각도 아닙니다. 오직 생생강 뿌리만 사용합니다. 칼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가장 농축된 진저롤이 껍질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 너무 깊이 벗기면 그 자리에서 활성 성분의 30%를 잃습니다. 다음으로 고운 강판을 사용해서 생강을 갑니다. 페이스트 같은 농도로 만들고 싶으실 겁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섬유질 세포벽을 분해하고 진저롤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통째로 썬 조각은 충분한 성분을 방출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간 생강 한 티스푼을 컵에 넣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넣고 진저롤이 물에 우러나도록 정확히 5분을 기다린 후 생강 과육을 포함해서 컵 전체를 마십니다. 과육에는 흡수를 늦추고 위 자극을 예방하는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섭취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첫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장에 있는 음식, 특히 지방과 단백질이 진저롤의 흡수 경로를 막기 때문입니다. 제가 5년 동안 협력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진저롤 흡수가 65% 감소합니다. 용량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준비물을 하루에 2번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1번, 아침 식사 30분 전, 그리고 저녁에 1번, 자기 전 마지막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이렇게 하면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항염증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 복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진저로를 대사하므로 보호 효과를 유지하려면 2번째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을 좋게 하려고 절대로 꿀이나 설탕을 넣지 마십시오. 생강 맛이 강하고 맵다는 것 압니다.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그 강한 맛을 견딜 수 없다고 해서 꿀을 넣으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설탕 분자가 소화관에서 진저롤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맛을 견딜 수 없으시다면 천연바다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으십시오. 소금은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세포 흡수를 개선해서 실제로 항염증 효과를 강화합니다. 아주 조금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지금 당장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그 뻣뻣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구부릴 때 나는 그 마찰음이 들리시나요? 그것이 바로 활액의 염증입니다. 이 제조 방법은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 환경을 내부에서부터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하게 준비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계속 고통받는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강의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지점입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 실수가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고,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조 방법이 전부입니다. 전부라고요. 서울의 가장 좋은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신선한 생강 뿌리를 사더라도 잘못 준비하면 마분지를 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오히려 관절을 더 자극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서울 환자들이 관절 통증을 없애기 위해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받아 적으세요.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지금 당장 펜을 가져오세요. 첫째, 반드시 신선한 생강뿌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병에 든 건조 생강가루를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리활성 화합물은 진저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활액의 염증을 줄여주는 기적의 분자입니다. 생강이 건조되고 가루가 되면 이 진저롤은 쇼가올이라는 다른 화합물로 전환됩니다. 쇼가올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지만 관절 조직에 대한 강력한 항염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둘째, 양이 정확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20g의 신선한 생강뿌리가 필요합니다. 10g도 아니고 30g도 아닙니다. 20g입니다. 이것은 엄지손가락 끝에서 첫 번째 마디까지의 크기입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 문제를 일으켜서 치료법을 완전히 중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인데 절대로 생강을 고온에서 끓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생강 뿌리를 물에 넣고 20분, 30분 동안 끓이면서 약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저롤이 섭씨 80도 이상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완전히 분해됩니다.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치유력이 증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생강뿌리 10g을 가능한 한 얇게 썰으세요. 이 생강 조각들을 컵에 넣으세요. 끓인 후 정확히 9분간 식힌 물을 부으세요. 물의 온도는 섭씨 70도에서 75도 정도여야 합니다. 따뜻하지만 세차게 끓지 않는 온도입니다. 작은 접시로 컵을 덮고 정확히 10분간 우려내세요. 5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0분이 파괴 없이 최대 진저롤 추출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10분 후 이 차를 천천히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절반을 마시세요. 위가 비어있고 소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 황금 시간대에 흡수율이 최대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마시세요. 타이밍은 준비 방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 식사 전일까요? 진저롤은 특정한 방식으로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생리활성 화합물은 위벽을 통해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45분 이내에 관절에 도달합니다. 식사 후에 이것을 마시면 진저롤이 음식 입자에 갇히게 됩니다. 식사에서 나온 지방과 단백질에 결합합니다. 몸이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없고 대부분의 치유력이 염증이 있는 관절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장을 통과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차를 마신 후 생강 조각 자체도 먹어야 합니다. 철저히 씹으세요. 많은 치료 화합물이 생강뿌리의 섬유질에 남아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은 2년 동안 생강차를 마셨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실제 생강 조각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을 때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3주 만에요. 이것이 올바른 방법과 헛된 노력의 차이입니다. 이제 생강의 치료력을 보존하는 정확한 제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90%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고 이것이 몇 달 동안 생강을 섭취해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 단계만 잘못되어도 모든 것이 파괴되니까요. 첫째, 반드시 신선한 생강뿌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건조 가루가 아닙니다. 초밥과 함께 나오는 절인 생강도 아닙니다. 껍질이 아직 붙어있는 신선한 생강뿌리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리활성 화합물, 특히 진저롤과 쇼가올은 껍질 바로 아래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생강이나 가루 생강을 사면 이 화합물들은 이미 산화되어 항염 효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실험실 테스트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신선한 생강은 건조 가루보다 최대 8배 많은 활성 진저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2g의 신선한 생강뿌리가 필요합니다. 10g이 아닙니다. 30g도 아닙니다. 20g입니다. 이것은 대략 엄지손가락 끝에서 첫 번째 마디까지의 크기입니다. 이보다 적게 섭취하면 관절 연골을 공격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치료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많이 섭취하면 특히 위가 예민한 경우 위 자극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제조 방법이 나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세차게 끓이지 마세요. 절대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약효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섭씨 70도 이상의 고온은 진저롤 화합물을 덜 효과적인 부산물로 분해합니다. 대신 반드시 따뜻한 물을 사용하되 절대 끓는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g의 생강을 새끼손가락 손톱 크기 정도로 자르세요.
이 조각들을 도자기나 유리컵에 넣으세요. 특정 금속은 생강 성분과 반응하기 때문에 절대 금속 용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물을 만졌을 때 따뜻하지만 아프지 않을 정도로 드세요. 이는 대략 섭씨 60도에서 65도입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손가락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불편함 없이 3초 동안 손가락을 물속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따뜻한 물을 생강 조각 위에 붓고 작은 접시로 컵을 덮으세요. 정확히 2분간 우려내세요. 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2분이 최적의 추출 시간입니다. 12분 후 생강 조각을 제거하세요. 추가 섬유질 섭취를 위해 이 조각들을 씹어 삼키거나 버려도 됩니다. 이제 물에는 항염증 성분이 완전히 들어 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할 때 마시세요. 차가운 액체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섭취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생강우린 물을 반드시 공복에, 구체적으로는 하루 첫 식사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다른 음식과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진저롤의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식사 전에 생강을 섭취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어 하루 종일 영양소 흡수가 더욱 향상됩니다. 이 생강물을 밤늦게 마시지 마세요. 생강의 자극 성분은 60세 이상 분들의 수면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시간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오전 중반에 섭취할 수 있지만 절대 오후 4시 이후에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경고 한 가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생강은 천연 항응고 성분이 있어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생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생강의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이 통증 없이 깨어나는 것과 앞으로 10년간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특정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관절액의 염증을 직접 감소시키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강을 고온에 노출시키는 순간 이 화합물들은 완전히 분해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모든 치유력이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제 병원에서 이 실수를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최 선생님, 저는 매일 생강차를 마셨는데 무릎이 여전히 아파요. 제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물에 넣고 20분이나 30분간 끓였다고 합니다. 더 오래 끓이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약을 끓여서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 뿌리를 구입하세요. 말린 가루가 아닙니다. 미리 포장된 티백도 아닙니다. 오직 신선한 뿌리만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조각이 필요합니다. 숟가락을 사용해서 얇은 겉껍질을 긁어내세요. 칼로 벗기지 마세요.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가장 강력한 층을 낭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아주 얇은 조각으로 썰으세요. 얇을수록 좋습니다. 각 조각은 거의 투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이 증가하고 활성 화합물의 최대 방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얇은 조각들을 컵에 넣으세요.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끓는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부으세요. 물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사이여야 합니다. 방금 물을 끓였다면 생강 위에 붓기 전에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정확히 15분간 우려내세요. 5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15분이 분해 없이 최대 추출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15분 후 전체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설탕을 넣지 마세요. 꿀도 넣지 마세요. 이것들은 흡수를 방해합니다. 맛을 절대 견딜 수 없다면 신선한 레몬즙을 조금 짜서 넣으세요. 레몬은 실제로 항염 효과를 강화합니다. 하루에 2번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아침에 아침 식사 30분 전, 한 번은 저녁에 저녁 식사 2시간 후.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신체의 코르티솔 리듬이 염증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섭취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비해 관절을 준비시킵니다. 저녁 섭취는 수면 중에 화합물이 회복작용을 하도록 하며 이때 신체는 자연적으로 연고를 재생합니다. 용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컵당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한 조각. 하루 2컵은 총 엄지손가락 크기 2조각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3개나 4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위 자극을 일으키고 실제로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소화기관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농축된 생강 오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오래되고 마른 생강 뿌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신선한 생강은 자를 때 단단하고 매끄러우며 약간 촉촉해야 합니다. 생강이 주름지고 부드럽거나 어두운 반점이 있다면 진저롤 함량이 이미 분해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것을 사세요. 한 가지 더. 준비된 생강물을 냉장고에 보관해서 나중에 마시지 마세요. 온도 변화가 분자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매번 신선하게 준비해야 하며 하루에 2번입니다. 불편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15분씩 약을 준비하는 것과 15년간 통증 없이 걷지 못하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주 동안 이 정확한 준비 방법을 따르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3주 후에 무릎을 만져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약을 사용되어야 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의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관절 건강을 위해 생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 중 90%가 바로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실수는 바로 끓는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선한 생강에 끓는 물을 직접 부으면 연골의 가장 중요한 성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가 진저롤 요구라는 효소를 파괴하는데 이것이 활막액을 보호하는 주요 한겸증 성분입니다. 섭씨 85도 이상에서는 이 성분이 30초 안에 분해됩니다. 고작 30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치료제를 매운맛만 나는 쓸모없는 뜨거운 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의 전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클리닉에서 18개월 동안 거의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끓는 물로 준비한 생강을 섭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제가 지금 가르쳐드릴 올바른 따뜻한 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표준 항염증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12주 후 끓는 물 그룹은 관절 가동성이 1%만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그룹은 43% 개선되었지만 심각한 소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생강 그룹, 올바르게 준비한 그룹은 부작용이 전혀 없이 71% 개선되었습니다. 71%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진료실로 들어오는 계단 한 칸을 겨우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2년 동안 시장까지 걸어가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모든 것을 대신해줘야 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물었더니 신선한 생강을 갈아서 전기포트에 끓는 물을 바로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먼저 생강 뿌리를 갈지 말고 썰어야 합니다. 썰면 세포벽이 덜 파괴되어 활성 성분이 더 많이 보존됩니다. 약 얼버스그램의 신선한 생강이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입니다.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썹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물을 정확히 섭씨 80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끓이지 마세요. 80도입니다. 온도계가 없으시면 물을 먼저 끓인 다음 포트에서 정확히 7분 동안 식히세요. 7분이면 끓는 물이 진저롤 요습과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안전한 온도로 내려갑니다. 이 따뜻한 물을 썬 생강 위에 붓고 12분 동안 우려내세요.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12분이 분해 없이 최대 추출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12분 후 생강 조각을 제거하세요. 어떤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물에 담가두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이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잔을 마셨습니다. 왜 공복일까요? 장벽에서 흡수를 경쟁하는 음식이 없을 때 생리 활성 화합물이 68%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입증된 과학입니다. 3주 안에 박 여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동네 시장을 왕복했다고 하셨습니다. 8주째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12주 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64% 감소했습니다. 영상 스캔에서 연골이 실제로 재생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실수를 하지 마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5년을 낭비하지 마세요. 치유와 실패의 차이는 단지 올바른 온도와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할머니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했지만 의학 용어로 기록하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지금 그들의 지혜 뒤에 숨겨진 정확한 과학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세대 동안 한국 어르신들을 보호해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적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순서와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강 준비 방법입니다. 매일 정확히 20g의 신선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슈퍼마켓의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초절임 생강도 아닙니다. 오직 신선한 생강 뿌리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리활성 화합물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건조되거나 가공되면 빠르게 분해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료글까지 다른 생강 제제를 테스트했습니다. 준비 후 30분 이내에 섭취한 신선한 뿌리만 활막액 샘플에서 한겸증 효과를 보였습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 뿌리를 철저히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가장 높은 농도의 치료 화합물이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썹니다. 이 조각들을 정확히 300ml의 물에 넣으세요. 1컵 반입니다. 정확히 12분 동안 약한 불로 끓이세요. 세게 끓이지 마세요. 높은 열은 필요한 성분을 파괴합니다. 12분 후 불에서 내려 5분 더 우려냅니다. 걸러서 따뜻할 때 마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한 온도로요. 시간 방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공복에 하루에 첫 식사 30분 전에 이 준비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소화 시스템이 음식 분해와 경쟁하지 않을 때 진저롤 화합물의 흡수율이 68%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생강차를 마신 그룹이 식사 후에 마신 그룹보다 염증 수치 감소가 3배 더 빨랐습니다. 둘째, 효과를 증폭시키는 식단 조정입니다. 이 생강 방법을 사용하는 동안 최소 4주 동안 3가지 특정 음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제 설탕, 가공된 밀가루 제품, 그리고 모든 튀긴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장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생강이 하려는 모든 효과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생강요법을 완벽하게 따르면서도 흰 빵과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계속 먹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관절 통증은 겨우 20%만 개선되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을 없앤 환자들은 70에서 80%의 통증 감소를 보였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도 늘려야 합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을 최소 일주일에 3번 드세요. 생선을 드실 수 없다면 간아마씨가 효과적입니다. 매일 2스푼을 식사에 섞어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생강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관절 염증을 일으키는 COX2 효소 경로를 억제합니다. 셋째, 이 요법을 완성하는 운동법입니다. 매일 아침 생강 준비물을 마신 후 30분을 기다렸다가 정확히 10분간 부드러운 관절 회전 운동을 하세요. 손목, 팔꿈치, 어깨, 목, 엉덩이, 무릎, 발목을 천천히 최대 범위까지 돌리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아프면 안 됩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한겸증 성분을 활액 전체에 순환시키면서 동시에 연골세포 재생을 자극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생강요법과 아침 운동을 함께한 환자들은 생강만 복용한 사람들보다 40% 더 빨리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신선한 생강뿌리는 어느 시장에서나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완전한 연골 재생 효과를 보려면 최소 12주간 매일 아침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 달력에 표시하세요. 지금 바로 다짐하세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관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통증 없이 걷는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변명은 없습니다. 당신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아침 요법을 시도하실 건가요? 저녁 방법을 쓰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 박사의 중요한 관절, 건강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